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쓰니님의 아이에게 해코지를 하던 아이의 아빠가 똥배짱으로 나와서 쓰니님이 증거를 모아 경찰에 신고하고 사이다를 날린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아이 둘 키우는 아이 아빠입니다. 아이 둘을 키우다 보니 별일이 다 생기네요. 저는 경기도의 한 신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큰아이는 중2이고 둘째는 6학년입니다. 큰 놈은 조용하고 얌전해서 별다른 사건 사고에 휘말리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놈은 제가 보기에도 좀 껄렁껄렁하고 활달합니다. 그 대신에 둘째는 애교가 많아서 와이프와 저는 딸 같은 아들이라고 하며 좋아합니다. 큰 놈은 진중해서 듬직한 반면에 둘째 놈은 가족 분위기를 업시킨다고 해야 할까요? 이런 큰아이와 둘째 아이의 성향을 제가 좋게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지요. 나쁘게 얘기하자면 우리 아이들의 단점은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패스하겠습니다. 아들 키워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천상 여자였던 와이프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쌍욕으로 하루의 일상을 시작한 적도 있을 정도니까요. 둘째가 어느 날 집에서 저에게 같은 반 아이 때문에 짜증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순히 친구랑 말다툼을 했겠거니 했습니다. 집에서나 밖에서나 워낙 나대는 것을 좋아하는 둘째 놈이다 보니 친한 친구들도 많지만 아무래도 그만큼 친구들과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아빠가 사춘기에 접어드는 아들의 말을 흘려들을 수는 없어서 드러나 주자는 생각으로 들어봤습니다. 둘째와 같은 반 아이가 자꾸 친구들에게 해코지를 한다고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난다고 둘째가 말을 하더군요. 학교 끝나고 둘째가 같은 반 친구들과 어울려서 운동장에서 놀거나 하면 그 아이가 친구들과는 어울리지는 못하고 주변을 맴돌면서 운동장의 인조잔디 사이사이에 있는 고무 조각을 모아서 친구들 얼굴에다가 뿌린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놀던 친구였는데 아이들끼리 뭐 하자 해서 어떤 놀이를 하기로 결정하면 그 아이는 꼭 다른 놀이를 하자고 했답니다. 친구들이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고 그러니까 토라졌는지 아이들이 하고 있는 놀이에 끼지 않고 주변을 배회하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자기는 그렇게 주변에서 배회를 하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재밌게 놀고 있는 것이 기분이 나빴는지 그 인조잔디 고무조각을 친구들 얼굴에 던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하고 나중에는 작은 돌도 친구들에게 던졌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 둘째가 그 친구에게 가서 계속 그러면 가만 안 두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로도 친구들에게 돌을 던지는 그 아이의 행위는 계속되었답니다. 그리고 둘째와 친구들이 학교 끝나고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으러 가면 그 아이는 어울리지도 않으면서 그 뒤를 따라온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한 번은 우리 둘째가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고 있는 사이에 우리 아이의 자전거에 돌을 던져서 자전거 바퀴살이 찌그러진 일이 있었답니다. 그 아이가 한 행동이라는 것이 확실한 게 그 아이가 자전거에 돌을 던지는 것을 봤다는 얘기를 어떤 친구가 얘기해 주었다더군요. 그리고 그 아이는 운동장에서 친구들에게 인조잔디 고무조각을 던진다던가 돌을 던진다던가 하는 행동을 할 때 저희 둘째가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 때문인지 다른 친구들에게 우리 둘째를 나중에 패버리겠다고 공공연연하게 얘기하고 다녔다더군요. 아빠들은 또 그런 얘기에 호승심 발동되잖아요. 저도 참 유치하게도 그 말에 둘째에게 그 아이와 싸우면 이기냐 지냐부터 물어봤네요. 둘째는 아빠가 나를 뭘로 보고 하는 소리냐는 식으로 그런 친구는 자기에게 안 된다고 하길래 마음을 놓았습니다.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와이프는 이런 일들을 모두 알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와 아이가 함께 고민을 하고 있다가 저와도 얘기를 해본다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우리 아이가 떡볶이를 먹고 있을 때 우리 아이의 자전거 안장을 빼서 갖다 버린 적도 있다더군요. 그것도 우리 둘째랑 친한 동생이 그 아이가 하는 것을 봤다고 말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우리 아이와 다른 친구들에게 해코지를 하는 아이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내와 얘기를 해봤는데
이런 것으로 학폭위 같은 것을 열어봤자 별다른 효과도 없을 것 같다는 결론이 나오더군요. 어쨌든 가장 빠른 것은 그 아이의 부모에게 알리고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잘 지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이의 아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인사를 하고 제가 누구인지를 밝힌 다음 여태껏 있던 일을 그 아이의 아빠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을 하는 것 같더니 본인 아이는 바른 아이라서 그런 짓을 했을 리가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 아이가 우리 아이를 가만 안 두겠다고 얘기하고 다니고 우리 아이의 자전거에 돌을 던져서 자전거 바퀴를 파손시키고 자전거 안장을 뽑아다가 갖다 버린 사실에 대한 증인이 될 아이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이의 아빠는 애들이 짜고 자기 아이를 그렇게 몰아가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며 본인과 본인 아이야말로 피해자라고 말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는데 그 아빠는 저에게 자기 아이를 왕따를 시킨 것으로 학폭위를 여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어쩔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떡볶이집 근처에도 CCTV가 있을 테니 그럼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그 아빠는 저에게 본인도 우리 아이를 왕따를 주동한 것으로 학교와 경찰에 알리겠다고 하더군요. 첫 번째 통화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얼마 뒤에 경찰에게서 전화가 와서는 그 아이가 우리 아이의 자전거를 파손할 당시에 자전거가 세워져 있는 곳을 정확하게 비추고 있는 CCTV가 없어서 확인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 그렇게 시위를 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아이의 자전거를 파손하는 것을 봤다는 친구들에게 경찰서에 가서 증인이 되어달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초등학생 아이에게 그런 경험을 하도록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위를 끌고 있는 와중에 어느 날 와이프가 우리 둘째의 자전거 안장과 자전거에 걸어놓은 농구공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 자전거는 저희 집 현관 옆에 자물쇠로 채워서 세워 놓았답니다. 그리고 농구공을 농구공 집에 넣어서 그 자전거 핸들에 걸어 놓은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집 앞에 있던 자전거 안장과 농구공이 없어질 시점에 문제의 그 아이가 우리 아파트, 우리 동의 공동 현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친구가 있다고 와이프가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초등학생을 증언대에 세우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 이번 일도 어쩔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아파트 CCTV를 본다고 해도 우리 아이가 우리 아파트 공동 현관과 엘리베이터에서 찍힌 것으로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시위를 끌던 중에 주말에 집에 있는데 친구들과 놀겠다며 나간 저희 둘째가 전화를 했습니다. 받아보니 다급한 목소리로 그 아이가 저희 아파트 공동 현관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을 봤으니 아빠가 나와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나가서 엘리베이터 앞으로 가봤더니 엘리베이터가 저희 집 아래층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계단으로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저희 집으로 돌아가서 큰아이 방으로 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다렸습니다. 큰아이 방은 아파트 복도 쪽으로 창이 나 있는 방이거든요. 조용히 기다리니 그 아이가 저희 집 쪽으로 왔습니다. 큰아이 방 창문으로 조용히 엿보니 그 아이는 우리 둘째 아이의 자전거 안장을 빼기 시작하더군요. 휴대폰으로 그 아이가 하는 짓을 촬영했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 둘째의 자전거 안장을 빼고는 자전거를 발로 몇 번 차더니 안장을 들고 가더군요. 얼른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켰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깜짝 놀라더군요. 제가 그 아이에게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줄 아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너는 도둑질을 한 것이고 그 전에도 우리 아이의 자전거 안장과 농구공을 훔쳐간 것을 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잘못했다고 빌더군요. 그래서 떡볶이집 앞에서 우리 아이의 자전거를 어떻게 했는지 사실대로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는 자포자기한 표정으로 우리 아이의 자전거에 돌을 던져서 바퀴를 파손시키고 안장을 빼갔다고 순순히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기다리라고 하고 그 아이의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아빠를 만나서 다시 한번 자초지종을 얘기하니 제 말을 못 믿겠다고 하더군요.
무슨 증거라도 있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가 하는 짓을 영상으로 찍고 그 아이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은 얘기하지 않고 그 아빠에게 내가 봤고 아이가 전부 실토를 했는데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냐고 했더니 그 아빠는 제 말을 못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알겠다고 하며 그 아빠에게 경찰서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그날 와이프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밖에 안 된 아이를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 아이가 상처를 입을까봐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신고를 할까 아니면 학교에 얘기를 할까 와이프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와이프와 얘기를 하다 보니 그 아빠의 태도로 봐서는 우리가 이번 일을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결론이 나더라고요. 본인 아이가 무슨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상적인 아빠라면 사실 확인을 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렇지만 그 아빠는 무조건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증거가 있냐고 하면서 증거도 없으면서 본인 아이를 나쁜 아이로 몰아간다는 식으로 말하는 아빠이니 그런 아빠 밑에서 그 아이는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게다가 우리 아이를 오히려 왕따 주동자로 몰아가려고 했으니 말입니다. 이번 일로 그렇게 자기 아이를 싸고 돌며 무슨 일에서 빠져나가려고만 하는 그 아빠도 그런 태도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 아이가 한 행동들이 담긴 증거들을 그 아빠를 만나서 보여주고 얘기를 할까도 생각했는데 경찰인 친구가 일단 신고를 하고 상대가 경찰서를 다녀온 이후에 겁을 먹은 상태에서 얘기를 해보고 고소를 취하해 주던지 하라고 하더군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지나 숙이고 들어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촬영한 영상과 그 아이와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경찰서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얼마 뒤에 제가 접수한 재물손괴 사건이 땡땡지원 소년부로 송치 예정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아이 아빠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아보니 저에게 합의를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 아빠에게 저는 내가 진작에 얘기를 하지 않았냐고 이런 얘기는 그때 했어야 했다고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길래 신고를 한 것이니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었더니 얼마 있다가 그 아빠와 아이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문을 안 열어줬습니다. 문 밖에서 그 아빠는 사과를 하러 왔다더군요. 모든 일을 인정하고 우리 둘째 자전거를 자기 아이가 파손한 것을 전부 배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 없다고 했습니다. 자전거 한 장 몇 푼 되지도 않는 데다가 당신네 아이는 나이가 어려서 법적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그렇게 내 말을 무시하고 아이의 잘못을 발뺌한 것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우리는 대화가 안 통하니 경찰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했어요. 이런 경우를 위해서 법이 있고 경찰이 있는 것 아니겠냐며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잠시 뒤에 그 아빠와 아이는 돌아갔는지 문 앞에 인기척이 없어지더라고요. 요 며칠간 생각을 해보니 우리 어릴 적 동네 친구와 싸우면 엄마들이 나와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서로 자기의 아이를 혼내며 먼저 사과를 하도록 시키던 것이 생각나더군요. 친구의 물건에 손을 댔다고 엄마가 어린아이를 경찰서에 데리고 가서 경찰 아저씨에게 자기 아이가 도둑질을 했다며 신고를 하는 퍼포먼스를 하던 우리 어릴 적 어머니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쨌든 둘째의 얘기를 들어보니 그 아이는 근래에 조용히 학교와 집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군요. 이번 일로 그 아이와 아빠가 멋대로 행동하고 책임은 무조건 회피하고 보자는 식의 사고방식이 조금이라도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조차도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와이프와 저는 이번 일이 그저 드센 남자아이 키우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크면서 돈도 더 많이 들어갈 텐데 이번 일은 경찰에 맡기고 열심히 일이나 해야겠습니다.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 모두 대단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파이팅 하자고요. 아빠가 아이를 싸고 도는 것도 분수가 있어야지. 정말 너무하네요. 이번 일로 상대 아빠와 아이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쓰니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